플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기 혹시 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녹화는 물 없이 가겠습니다. 네? 왜요? 물 있어야 되는데. 물 없이 가면. 생존을 위한 1.5도를 사수하라. 여기는 기후위기 작전 상황실 신박한 벙커입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벙커 멤버를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대기과학자 조천호 교수님, 그리고 환경물 전문가 류재근 박사님 여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항상 물을 한 컵 이렇게 떠놓는데 오늘 그러니까요. 물컵이 없네요. 뒤집어져 있어요, 다들. 이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네. 있겠죠. 네. 그러면 첫 번째 사진 이제 한번 이제 보시는데 뭐 어떤 거 같아요? 어떤 사진이에요? 아, 뭔가 삭막해. 뭔가 건조한 내 피부 같아. 용? 예, 용이 용트름 트는 것 같은 되게 용 같기도 하다. 네. 이거 위성 사진인데요. 네. 물이겠죠? 아, 그렇구나. 네, 물입니다. 보시면 이게 사실 미국에 있는 두 번째로 큰 저수지입니다. 파월 레이크 파월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가 이제 애리조나주하고 그 유타주 약간 경계선에 있는 엄청 큰 호수인데 원래 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왼쪽 사진에 있는 건 옛날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같은 모습인데 같은 위치에서 찍은 거지만 그건 이제 지난 8월 22일 날에 찍은 사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다르네요. 수위가 네. 확 내려간 거예요. 그죠? 네, 예. 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아트 작품인 줄 알았어요. 아, 그렇죠. 이게 뭐예요? 네. 빨개 막. 오른쪽 사진이 이제 유럽 사진인데요. 네. 이게 이제 더위를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같은 나라 유럽에서도 엄청나게 이제 덥고 또 가뭄이 이루어져서 500년 만에 가장 큰 가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 이번 유럽 심각했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최근 미국의 가뭄이 심각하다고는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네. 어떤가요, 박사님? 제가 보기에는 그 딴 거보다도 이 기후 온난화에 의해서 증발량이 많아지는 그러한 추세가 지금 세계가 그렇게 더워지기 때문에 파월 호수나 이 유럽에 있어서의 가뭄의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저도 아이고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에 후보댐이라고 하는 봤어요. 제일 그 큰 호수도 네네. 아주 가물어 가지고 지금 LA 우리 교포가 한 100만 가서 사는 그 지역에 그 완전히 가뭄이 들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잔디라든가 각종 이 세차도 문제를 해서 벌금을 물리게 했다는 그러한 요소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이 심각하군요. 미국 서부 지역이 사실 사막화를 거쳐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사막화라고 네. 표현을 하는 게 더 심각한 말이지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 진짜 네. 심각하네요. 네. 사실 뭐 1200년 만에 가뭄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말만 들어도 오싹한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는 워터폴리스라는 것도 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Now there's a different sort of sheriff on the prowl. Meet Cameron Donnarumma. 아, 이게 물을 많이 쓰면 제재를 하러 나오는 건가요? 네. 네, 그래야죠. 네. 네. 아, water excess runoff. I mainly drive around the city of Las Vegas, and I just look for any kind of water waste violations that are occurring. Water running off of the property, anything that's malfunctioning. Drought-stricken Nevada, authorities have declared a war on water waste. Alarms are flashing. 순찰을 하나 봐요, 그렇게. 네. 어머, 딱지 있어, 딱지. 그러네요. 어머. That gives warnings and tickets to homeowners who willingly waste the precious resource when watering their grass. 이게 뭔가
뭔가 이상한 미래 사회를 보는 것 같은 저도, 느낌 들지 저도 않아요? 그랬어요. 약간 네. 그 물 경찰이 따로 생길. 맞아. 어, 씁쓸하다. 그렇죠. 저건 물경찰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부족하면 말이죠. 이게 이제 개인이 줄이는 것 같고는 도저히 되지를 않고 국가 권력이 저렇게 개입을 한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 스스로 알아서 이거를 하는 그런 세상이 좋은데 뭔가 이런 통제에 의한 그런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안 좋은 세상이 그쵸. 될 수가 있구나. 그런 네. 거를 저 영상을 통해서 좀 배웠네요. 예. 근데 미국 상황을 사실 되게 오랫동안 계속해서 가뭄 얘기만 하고 있는데 네. 제발 언제부터 좀 그냥 사막화 진행 중이다라고 그냥 대놓고 네. 뉴스에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또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이제 옛날에 또 이제 서부 지역에 가뭄이 심각해져서 그 물이 하도 안 내리니까 그 들판 엄청 큰 들판 지역에도 네. 이런 풀들이 이제 뿌리 체계가 무너지고 그러면 먼지가 올라와서 더스트볼 현상이 생겨서 식량 생산도 안 되고 사람들 많이 죽고 막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그러면 그거를 좀 제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좀 다시 들게 되네요. 저는 미국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지 네. 몰랐어요, 사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캘리포니아 현지 분과 전화를 한번 연결해서 최근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6년 정도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거주 중인 권민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올해 미국에 대가뭄이 오면서 캘리포니아가 가뭄이 특히 심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LA가 여름에는 한국처럼 장마가 오는 지역이 아니어서요. 매우 네네. 건조하거든요. 음,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더위가 더 길었고요. 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낮에 33도를 육박하는 더위가 지속됐었어요. 와. 네, 그래서 비가 안 오니까 물을 뿌려도 몇 초면 물이 증발될 정도로 되게 건조한 날씨예요. 아, 그래요. 이 주민분들도 많이 네. 불편해들 하실 텐데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한 4월 말쯤에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요. 네. 6월 1일부터 개인 마당에 물은 일주일에 한 번만 줘라. 그리고 한 가정이 물 총 사용량이 80갤런을 넘기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샤워 횟수나 시간을 좀 줄이고 세탁기나 식기세척기 사용도 최대한 가득 채워서 해달라는 그런 대책을 세웠습니다. 어기면 벌금을 내요. 어기면 벌금을 내요? 꽤 비싸더라고요. 2,000불 플러스 물을 추가 사용한 금액까지. 일단 많은 가정이 잔디를 없애고 물을 조금만 줘도 되는 그런 다육이 같은 식물을 심어놓은 가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그리고 가로수 같은 거를 조금 많이 없애고 그걸 콘크리트로 덮어버리거나 그런 거를 좀 생활에 사용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사실 캘리포니아에서 물 사용량이 가장 높은 게 농업 분야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큰 기업들이 거기서 뭐 아보카도 생산이나 아몬드 생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주민들한테 이제 규제를 한다고 이런 얘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몇 년 전의 일인데 네. 혹시 이번에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좀 더 산업 분야에 대한 그런 관리도 들어갔나요? 제가 봤을 때는 산업 분야는 아직 좀 관리가 덜 들어갔고 개인 사람들 그런 가정을 위주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권민영 씨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아닙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교수님, 근데 진짜 미국이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심각해진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동부 지역을 제외를 하고서는 거의 이제 가뭄으로 들어갔다고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네요. 근데 미국이 이제 특별히 그렇게 특히 이제 서부 캘리포니아 이 지역이 굉장히 가물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기후 위기,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건 전 지구적으로 똑같이 이 위험이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그 차이가 굉장히 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여름철 최고 기온, 겨울철 최저 기온의 차이가 한 50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에 의한 이 기후 변화가 이 안에서 이게 기후 변화일까 아니면 자연 변동일까 이게 잘 구별이 좀 안 돼요. 근데 캘리포니아는 거기는 항상 기후 조건이 거의 일정하잖아요. 살기가 좋은 지역이다 그랬는데 이게 자연 변동성이 작으니까 이제 그 지역이 굉장히 이 인간에 의한 이 기후 변화 이것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가뭄이 들면 뭐 몇 교씩 가뭄이 들고 뭐 산불이 한번 붙었다 그러면 몇 교씩 산불이 타버리는 바로 가장 먼저 이런 기후 위기가 나타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살림이 우리나라는 63.7% 정도 되는데 미국은 33%, 저 영국도 32%, 예, 독일도 33%, 그 다음에 프랑스도 32% 정도 되는 거고 거기에서 구라파나 미국은 지하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거정 이 미국이 그 지탱한 게 가뭄에 지탱한 게 지하수를 50% 정도 미국은 쓰기 때문에 지금 거정 그렇게도 버텨왔는데 이제는 바닥이 날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농산물의 밀이나 또 옥수수가 미국에서 이제 많이 수입도 하고 하는데 지금 물 고갈이 되기 때문에 점점 수확량이 미국도 감소가 된다. 근데 가뭄은 이제 유럽도 가뭄을 굉장히 심각하게 겪고 있어요. 그래서 최악의 가뭄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여러 지역에서 다 겪고 있기는 있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한 이제 8월 달에 이제 100여 개의 마을에서 이제 물 사용에 대한 제한에 들어갔는데 남부 지역에서 아예 1인당 하루에 200리터만 쓰게끔 이렇게 제한을 뒀대요. 200리터면 그게 어느 정도일까요? 국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마시는 물, 그다음에 음식을 만드는 데 쓰는 물이 한 하루에 3 내지 5리터 정도를 써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품위를 유지하는데 씻고 닦는 물을 30 내지 50리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200리터는 저 상당히 많은 물이에요. 상당히 많은 물이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그 공산품을 쓰잖아요. 이 옷을 만든다거나 이런 이제 물건을 만들 때 한 사람이 하루당 그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한 물의 양이 한 100리터. 그러니까 산업용수가 하루에 한 100리터, 한 사람이 100리터 정도로 써야 되고. 자, 근데 이 정도의 물은 우린 먹는 거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는 거라고 하는 게 우리 하루 세 끼를 먹으려면 쌀을 생산한다라든가 소고기를 생산을 한다든가 이럴 때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하루 세 끼 먹을 때 우리 한 사람이 필요한 물의 양이 3,000리터로 보고 있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3,000리터. 이게 물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쵸. 궁극적으로 우리가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이걸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대부분의 물이 네. 우리가 그냥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제품이나 이제 식품을 생산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와, 진짜 심각하네요. 아니 근데 교수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극단적인 날씨가 일어나는 이유는 네. 우리가 온실가스를 이제 많이 배출을 하다 보니까 이 균형이 잡힌 이 기후 자체가 이제 충격을 받아갖고 이제 이런 극단적인 날씨가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 중에다가 이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이 공기 입장에서는 어떤 충격을 받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진자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충격을 빡 때리면 이 진폭이 커지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날 이제 인간에 의한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기온의 이 변동의 폭이 커졌죠. 그러니까 막 폭염이 이제 온다든가 이렇고, 그다음에 강수량도 이 변동의 폭이 크다니까 막 홍수가 날 때 홍수가 크게 나고, 가뭄이 들 때 가뭄이 크게 나고, 이 변동폭이 크게 되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가뭄과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인간이 1도를 상승시켰거든요. 네. 그럼 1도가 상승이 되면 이제 바다에서 수증기가 많이 증발이 돼요. 그래서 수증기가 지금 현재 우리 인간 때문에 7%가 증가를 했습니다. 수증기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구름을 많이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구름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건 비가 더 많이 내리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예전보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훨씬 더 많은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구름을 만들려면 공기가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계속 올라가면 가면은 지구엔 공기가 없어질 거니까 올라간 공기는 반드시 내려오게 돼 있죠. 이 내려오는 지역은 바로 이제 고기압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걸리게 되는데 예전보다 많은 공기가 올라갔으니까 이 고기압 훨씬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옛날의 가뭄보다 훨씬 세지는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이해가 된다. 아니 그러면 선생님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네. 경주를 여행을 갔다 왔는데 진짜 깜짝 놀란 게 모든 개천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 진짜 물이 있는 곳이 없었어서 저는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거든요. 대체로 지난 100년 동안에 이제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봄에는 가뭄이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봄 가뭄 점점 심해졌고요. 또 네. 여름이 되면 우리 홍수가 날 가능성이 많아졌죠. 또 여름 홍수는 또 여름 홍수대로 이런 폭우가 많이 내리는 이런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어떡해. 그러니까 이 날씨가 극단화가 되죠. 가뭄하고 이게 홍수라는 게 이게 같지가 않잖아요. 네.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인데 우리가 이 봄에는 가뭄, 그다음에 여름에는 홍수라고 하는 이것이 점점 강해진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후 변화는 이런 극단적인 날씨가 증폭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얘기만 들어도 너무 무서운데요. 사실 저희 벙커에서 주암댐에 직접 다녀왔다는데 한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심각하다. 다 저랬다니까요. 경주도. 우와, 다 말랐네요. 진짜. 물 스트레스 국가. 네. 광주광역시에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동복댐과 주암댐 두 개소 중 이곳은 동복댐입니다. 동복댐은 만수위일 때 표고는 168m이고 현재 표고는 156m로 만수위 때와 비교하면 약 12m. 지금 저 보시는 것과 같이 12? 나무 선을 보고 이 물선을 비교를 했을 때 약 12m 수면이. 12m의 차이가 있고요. 동복댐은 현재 저수율이 심각하다. 약 34%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그거 진짜 않는다는 무서운데요. 가정하에 공급 가능 일수는 144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2월부터 제한급수 등의 단수 조치가 들어갈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식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물도 못 마시는 거네요. 네. 이야, 어떡해. 우와. 땅이 빨갛다. 네, 여기는 동복댐 상류 지점입니다. 평상시에 작년과 같은 경우는 이 지점도 물이 다 차 있는 상태였죠. 네, 하지만 올해는 저수율이 34%로 매우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바닥이 전부 다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동복댐의 경우 이 정도까지 마른 사례는 94년에 한 번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이렇게 가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와, 바닥이 다 드러났어. 현재 지금 저희 광주 전남 지역은 저수지도 마찬가지고 식수를 공급하는 저희 동복댐과 주암댐도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여기도 심각하네. 진짜 소름. 어떡해.
그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어떡하라는 거지? 아, 심각하다. 네. 그러지 낮아졌지만 비가 안 오니 올 요래 많이 가물어요. 직접 눈으로 보시진 않았죠? 굳이 나도 한 번 그 공 내려가니까 그 저수지가 났다는 것을 느껴지지. 비가 이제 이렇게 여름에 장마철에 한 뭐다도 100mm 한 200mm 와야지 그걸 차는데 올해는 그렇게 온 적이 없어. 일상생활에 아직까지는 이제 물이 주암 때 물을 주니까 그거 갖고 사용을 하니까 아직은 불편한 것을 못 느끼지. 근데 이제 요새 이제 비가 너무 가무니까 마늘 심었어도 잘 나지도 안 하고 양파 심을 때인데 물이 없어서 못 심고 농촌에서 많이 그러지 지금 비가 안 오니까 쪽에는. 이제 9월 초쯤에는 이제 태풍 흰남노나 오면서 어느 정도 저수율이 조금은 회복은 됐지만 애초에 강우가 너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저수율이 회복하지 못하고 현재도 심각 단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수도꼭지 이제 틀면 물은 나오니까 사실 체감하기는 상당히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이제 주암댐은 91년도에 준공한 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32년 정도 운영을 해왔었는데 올해가 역대 최저일입니다. 그리고 마침 또 10월 중순 정도가 넘었기 때문에 사실상 비가 많이 오는 홍수기는 사실상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년까지 최대한 긴축을 해서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 물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다시는 이 정도를 느껴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안 온다 이거죠. 감을 떼라 이거죠. 오는 게 정상이 아니잖아. 그럼 더 가물어지겠네. 갈래 정도. 이야, 정말 진짜 사막 같다. 어떡해. 우와. 지금 이번 가뭄이 이제 과거 연도부터 해서 연속적으로 오는 가뭄은 아닙니다. 근데 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분명히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20년도에는 이 지역의 홍수 피해가 되게 크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그냥 예년 수준의 강우량, 평년 수준의 강우량이 왔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역대 볼 수 없었던 정도의 최저 강우가 왔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20년, 21년, 22년을 걸치면서 3년 사이에 정말 큰 홍수, 정말 큰 가뭄이 빈번하게 지금 반복적으로 뭔가 이게 변화하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 또한 결국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아닐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뭄이나 홍수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치닫게 되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사실 물 관리나 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제 고려를 하면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시설 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뭐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이렇게 과학적으로 또 물 관리하는 그런 노력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네요. 네. 8월 말일경에 소양강을 봤을 때 소양강이 저렇게 말랐었습니다. 그랬는데 중부지방에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완전히 그 바닥이 났던 소양호가 아주 꽉 차가지고 지금 아주 저수량이 중부지역은 소양호, 충주호, 대청호, 안동호는 다 60% 이상의 물을 가두고 있는데 주암호가 어떻게 되느냐. 주암호가 약 한 32% 내지 저수율이 있고 그 다음에 동북호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뭄이 5월까지 갑니다. 그럼 지금 약 한 6, 7개월 동안 이게 계속 가물어 나가기 때문에 이 가뭄에 대해서 앞으로 아주 정말 물 관리에 있어서 걱정 안 하는 이러한 체계를 갖게 만드는 것이 우리 정책하는 사람들이 알아둬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근데 스트레스 너무 받는데요, 타일러? 그죠? 아, 진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네. 대응을 해야 될 텐데 네. 지금 이제 금년 같은 경우 우리 남부지방은 저렇게 이제 가뭄에 시달렸지만
앞서 이제 인터뷰하셨던 분이 또 어떤 애는 홍수로 고생을 하고 이렇다라고 그러잖아요. 대기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변동의 폭이 커지니까 뭐 감을 때는 확 감고 홍수가 날 때는 확 홍수가 나고 이러한 현상들이 점점 이제 심해져가는 하나의 그것이 오늘날 저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특히 이 가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이유는 이런 이제 폭우가 내리잖아요. 그럼 물을 많이 가둬서 저수지에 떼면 이제 물을 많이 가둘 수는 있는데 대체로 이런 폭우가 내리면 하천의 유출량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바로 그냥 바다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비는 왔다면 왕창 오고 또 안 올 때는 왕창 안 오고 그런데 이제 폭우 자체는 또 그렇게 수문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그렇게 큰 그 오는 양에 비해서는 도움이 안 되는 이러한 측면들 그래서 우리가 가뭄 속에서 더욱더 시달릴 수 있는 이런 확률은 더 커졌다고 보는 거죠. 아, 진짜 무섭네요. 진짜 남의 일이 아니네요. 네, 우리 물이 부족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문득 또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물이 부족한 원인이 물론 기후변화 탓도 있겠지만요. 우리 예전부터 뭐 이런 말들 많이 들었잖아요. 부모님들이 물 아껴 써라, 아껴 써라 하셨잖아요. 많이들. 근데 정말 그때 물을 써도 계속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현실이 된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이젠 현실이니까 너무 심각하고 그러니까 빨리 좀 눈치채고 다 같이 대응해야 되는데 근데 아직은 눈치를 못 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막 불을 사용하게 되고 아끼고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요. 오, 이거 같은 전라남도네요? 그쵸. 같은 이게- 지역인데 이렇게 달라요? 참 이게 아 진짜 안타깝네요. 네. 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남 지역에서 아까도 이제 얘기 나온 대로 또 이제 가뭄 문제 때문에 이제 물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런데 이제 골프 코스를 이제 운영하는 차원에서 물을 많이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 와중에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지난 10월 19일 날에 농업 용수를 254톤이나 골프 코스에다가 쓰는 이런 네. 케이스인데 굉장히 큰 이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실을 똑바로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다른 나라인 줄 알았어요. 이게 같은 네. 비슷한 장소에서 같은 지역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이쪽은 막 잔디가 파릇파릇하고 여기 무슨 사막 같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나저나 이렇게 가다간 정말 큰일이 나도 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뭄이 지속된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박사님? 물 위기는 결국 식량의 위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워낙 이 식량 생산에 많은 물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러한 광경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우리가 마실 물이 모자란다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배가 고플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작년에 나온 그 유엔의 그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 IPCC 보고서가 이제 6차 보고서가 작년에 발간이 되어 나왔는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 가뭄이 100년 전에 비해서 지금 1.7배가 이미 증가를 했고요. 우리가 온실가스의 이제 배출량을 줄이지를 않는다면 앞으로 2배 내지 금세 기한에 2배 내지 4배까지 지금 늘어나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떡해. 다시 말해서 소고기 1kg을 생산을 하려면 15,000리터의 물이 필요해요. 쌀을 1kg 생산을 하려면 약 한 3,500리터의 이제 물이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농업 용수로 쓰는 물보다 우리가 지금 소고기, 밀, 뭐 이런 농산물은 막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걸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물이 있는데 지금 그 물의 양이 우리나라에서 농업 용수로 쓰고 있는 물의 양의 2배 이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의 물 갖고 사는 나라가 아니죠. 다른 나라의 물을 갖고 이제 사는 나라인데 바로 이제 그러한 나라에서 이제 물의 위기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배고플 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에서 이 라이벌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의 그 라틴어 원래 뜻은 리버스라고 하는 이게 원래 하천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런 경쟁을 한다라고 하는 그거는 결국 이 물이 부족했었을 때 그걸 갖고 서로 싸웠던 그거를 하나의 그 어원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류 생존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우리가 식량을 하는 이러한 지역에 그러한 물들이 제대로 공급이 되는가, 우리가 목이 말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배가 고플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한 체계들을 하나하나 지금부터 갖춰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물이 부족해서 해외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을 벌써부터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타일러?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 얘기, 유럽 얘기, 한국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네. 중국은 빼놓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중국 양쯔강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뭄이 굉장히 심해서 올겨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으로, 전략난이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네. 지난 10월 14일 기준으로 해서 그 산샤댐이 있는데 수위가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양쯔강 상중 하류 곳곳에서도 이제 말라붙은 그런 지역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양진리 괜찮아요, 양을로. 뒤에 뜻을 양진리. 또 바닥이 다 보이네요. 그렇죠. 네, 이제 하도 물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또 이제 요즘에 인공 강우? 네. 뭐 이렇게 이제 인공적으로 비 내리게 만들겠다는 이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제 이제 중국이 저기 동북부 지역, 그러니까 좀 건조한 지역에서 실제 이 인공 강우 실험을 합니다. 그 성공 여부는 뭐 어느 정도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 실험을 2차 대전 이후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한 55년 동안 이 인공 강우 실험을 이제 하고 55년 동안에 그 결과를 모아갖고 그 미국 그 이제 과학 아카데미에서 그 결과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결과 보고서의 결론이 뭐냐? 우리가 구름을 갖다 너무나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이게 실제 인공지능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가 그렇게 결론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제 그 구름이 있는 곳에다가 그 씨앗을 이제 뿌리면 진짜 비가 내려요. 그런데 그 지역은 좀 내렸지만 그 옆에 지역은 또 강수가 줄 수가 있잖아요. 그 구름이 옆으로 가갖고 내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갖고서는 그러한 효과를 갖다가 보기가 대단히 어렵다가 지금 현재 전체적인 하는. 그래서 중국이라든가 이스라엘처럼 약간 좀 건조한 나라들, 이러한 나라에서만 일부 그렇게 시행이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다가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또 미국의 경우에도 또 무슨 문제가 있다면서요? 네, 또 이제 미국 얘기가 아까 또 나왔을 때 가뭄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서부 중부 지역에 하도 이게 비가 안 내려서 이거에 영향을 받는 업계들이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축산업과 또 유제업이 영향을 받게 돼서 하도 이게 풀이 잘 자라지가 않아가지고 소한테 이렇게 먹일 수 있는 풀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유나 치즈 생산에 있어서는 생산이 어려워져서 또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가격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아프리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워낙 이제 또 뭐 아프리카를 다 통째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지역에서는 원래부터 물이 부족한 지역이 많았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동북부에서 가뭄이 굉장히 심각하게 찾아왔는데요. 그러면 동북부 지역에서 이렇게 가뭄이 찾아오면 그러면 가축들이 살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량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수백만 마리가 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생계를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 물 부족으로 인해서 전 세계 어린이 중에서 약 한 4억 5천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의 어린이들이 바로 물 부족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다라고 해요. 특히 이제 이게 주로 이제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아프리카에서는 이 물 부족으로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런 분쟁도 지금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사태가 2003년에서 이제 2010년까지 일어났었던 수단의 이제 다르푸르 사태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수단은 나라는 하나지만 북쪽에는 이 아랍계 유목 민족들이 이제 목축을 하면서 이슬람을 믿으며 이제 살고 있고요. 남쪽에는 아프리카계가
이제 농업을 하면서 이제 기독교를 믿으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이제 가뭄이 다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북쪽에 있던 유목민족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죠. 우리가 뭐 배우기는 이렇게 배웠잖아요. 뭐 부족하면 코 한쪽을 쪼개 먹으라고 그렇게 배웠지만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이렇게 뭐 식량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했는데 그렇게 서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항상 전쟁이 붙었는데 바로 거기에서 이제 인종 학살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03년에서 2010년까지 약 30만 내지 한 40만 명 정도가 바로 인종 학살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첫 번째 이제 기후 전쟁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만큼 우리가 물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의 이러한 사회라든가 이러한 정치 이러한 시스템이 대단히 불안정하고 위험스러운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는 걸 또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생존이 네, 맞아. 연결돼 거기에 있는 달렸기 일이니까.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아니 근데 박사님들 그러면은 이제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뭔가 이렇게 획기적인 게 뭐가 없을까요? 우리나라든 해외든 전 세계적으로 이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지금 합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저기 이미 문제를 많이 겪고 있으니까 네. 대응을 좀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바다주는 원래 사실 다 사막이에요. 맞아요. 다 네. 사막인데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잔디 있는 걸 좋아해서 잔디를 막 심어서 맞아, 맞아. 이렇게 깔고 이렇게 키우고 물 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 환경에 맞지 않은 식물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거 있는 것조차가 문제이기 때문에 아예 이런 거를 이제 금지해서 잔디를 그렇게 이제 쓰는 거를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진짜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미 또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제 정부 쪽에서는 이제 정부 위기 대응 팀을 이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영장을 채우거나 골프 코스에 물 주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제도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또 어떤 해결 방법을 세우고 있나요? 딴 거보다도 정부는 그 댐에 급수를 하는 상수원으로 쓰는 댐하고 저수지 중에 급수로 쓰는 그러한 데에는 50% 정도가 저수일이 되면 이것은 정보를 줘가지고서 IT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얼마 정도를 하느냐 하면 특히 파주 지역에 그 시범적으로 스마트 물 관리를 하는 그러한 요소가 144개가 돼가지고 지금 전국에 이제 그런 망으로 지금 이제 시스템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역이 그 가뭄이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것을 피부로 느껴서 앞으로 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전 국민이 알아야 될 그러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댐을 좀 더 디지털화해가지고 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네. 된다는 그런 얘기군요. 그런데 혹시 좀 더 지속 가능한 뭐 그런 방법도 있을까요? 해수 담수화는 네. 사실은 우리 정수기가 있으면 그 필터 여과를 그 이 해수를 여과를 해가지고 그 여과는 막을 모듈이라고 그러는데 네. 해수 담수화를 하면은 뭐냐면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듭니다. 고송시, 네. 울릉도 이런 데서 만들고 서부 지역은 지금 해수 담수화로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는 이게 처리 비용이 비쌌습니다. 네네. 그런데 요새 아주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발달돼서 값이 많이 싸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그걸 아주 시설을 만들어 놔가지고 하수도 처리해서 물을 먹고 그 다음에 폐수도 처리해가지고 먹고 이런 그 바닷물도 또 지금 해수 담수화 해가지고 먹고 이런 요소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특히 이 해수 담수화에 눈을 돌려야 될 그러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대응책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해수 담수하셔서. 네. 네. 또 한 가지, 저도 벙커 진행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해서 노력하면 물론이고요. 그리고 물도 절약하는 건
어떨지 하네요, 저희 그렇죠. 다들. 예, 이건 사실 기본이에요. 그럼요. 예, 네. 물을 절약해야죠. 개인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물 절약 방법이 혹시 있으신지 다들 전문가시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네. 이 물 사용량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이제 식량을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좀 먹는 걸 줄여보려고. 정말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이 물을 많이 쓰는 그러한 가정에는 이 물값을 좀 많이 붙이면 자연적으로 전략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거도 획기적이다, 그죠? 네, 그렇죠. 그렇죠. 하려도 물 아끼는 제가 행동하시는 게 솔직히 있어요? 얼마나 물을 아끼는데 집중해도 네. 그렇게 아낄 수 있는 양보다는 네. 이 이슈를 더 알리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더 아껴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물을 사용하지 않은 업계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쵸, 예. 그쵸. 없죠. 없는 것 사실 같아요. 없죠. 예, 그래서 뭐 소비 패턴을 신경 쓰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 화석 연료를 중단하고, 그리고 그나마 친환경적인 소비 패턴을 다시 찾아가고, 그리고 이 기후 위기 이슈에 대해서 말을 하고 다니고, 우리의 어떤 뭐 투표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 의사대로 투표를 하는 거, 이런 거에 계속해서 저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예. 네, 그러니까요. 보통 분이 아이디어가 아니세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물 부족 국가를 위해 우리 제작진이 특별한 걸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타일러가 소개해 주신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그 글로벌 6K 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영어로 원래 이제 Global 6K for Water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처음 들어봐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네. 그렇죠.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네. 이게 원래 한 이제 비영리 단체 캠페인이거든요. 원래 이제 식수 부족을 겪고 있는 국가에서 어린이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6km 정도 걸어가야지 이렇게 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6km라는 숫자를 잡고 그거를 이제 걷는 인식 캠페인을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걸으면서 그런 6km가 얼마나 먼 건지 이걸 맨날 물 마시기 위해서라도 해야 한다는 거를 한번 느껴보자, 체험을 해보자, 공감을 해보자는 캠페인이었어요. 네. 근데 그 캠페인을 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함께 하려고요. 우리도. 네, 맞아요. 좋네요. 그냥 뜬금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서 이제 대한민국 어디서든 아니면 해외에 계시면 해외에서 어디서든 그렇게 해서 일단 걸어보시고 그거를 이제 인증을 해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제작 쪽에서 1인당 2,000원을 기부를 하게 될 건데요. 이렇게 모여지는 돈이 아프리카에서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용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많이들 좀 참여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캠페인에 참여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그 한 사람이 사실 여러 번 하면 안 돼. 그런 사람 있어. 그러니까 여러 번 하셔도 돼요. 해도 돼요? 하셔도 되고요. 그냥 많이 걸어주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만큼 많이 걸어주시고 그만큼 많이 인증을 해주시면 그만큼 뭐 저희가 이제 기부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네, 한 사람이 여러 번 걸어도 된다. 의미가 좋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참여하실 거라 믿고 그럼 제가 꼭 확인해 볼 거예요. 누구들 하셨는지. 자, 이제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매주 벙커에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이야기도 할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힘을 가지면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 한 모금만 주시면 안 돼요? 너무 목이 말라. 이것도 내보내야죠. 제발 물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물이 소중한 거구만. 살겠다. 그렇죠.